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가 앞서 전해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던 건 아닌지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골판지를 접어 만든 종이관입니다. 지난해 8월 22일 이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현, 즉 시신이동 보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구매 계획을 구체화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군무원은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해당 업체도 종이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연간 사망자가 100명이 되지 않는 군에서 그것도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2군단에서만 1,000여 구에 달하는 시신 처리를 예상한 계획을 갑자기 세운 겁니다. 또 육군이 실제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114개를 갑자기 구입한 건데 MBC가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거한 A급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오음리를 적어뒀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화천 오음리엔 종이관을 문의했던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2군단은 종이관을 문의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영현백을 늘린 건 2022년 합참의 비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왜 12월에 한 번에 사들였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내란 세력이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4차례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는데요.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첫 소식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정보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 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해병대가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포사격을 하면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 비행에 나서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훈련 수위가 사뭇 달랐다는 내부 제보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단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던 겁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확보한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개헌 직전 실행되었습니다. 합참은 전투기 및 공격 헬기의 활동은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세부 사항은 작전 및 군사 보안에 관련돼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합참은 추 의원실에는 통상 훈련이었고 3월에도 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돌연 3월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위기를 덮으려고 일부러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군은 강하게 부인하며 반발해왔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근거들은 구체적이고 맥락도 맞아떨어집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26일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군의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9.19 군사 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당시 군은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됐고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사격 구역으로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야 하는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면서 빌미로 삼은 우리 측 사격 구역과 일치했습니다. 이날 공군은 북한이 육안으로도 전투기를 볼 수 있는 고도 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육군 아파치 헬기 부대는 극히 이례적으로 NLL 최북단 항로까지 근접 비행해 부대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당시 북한은 이에 반발해 8개 포병여단이 즉시 사격 가능한 전시대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쟁 직전으로 치달았던 위기를 제공한 무인기를 군 주도로 보냈다는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흘러나왔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지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이른바 원점 타격 검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반격하면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집니다. 군은 줄곧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부품이라는 이런 얘기를 쓴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군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이어서 수사를 통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개업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경찰이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수첩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있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이 실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의 점집에서 이 수첩을 확보했는데요. 손바닥 크기로 60여 쪽 분량의 이 수첩에는 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며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와 함께 외환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외환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거는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상자들의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며 일부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불법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가 선관위 직원을 위협하기 위해서 야구방망이와 재단기를 샀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구입 내역을 확인해 보니 반달형 칼날이 달린 작두형 재단기였습니다. 구매를 지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물리력을 행사하면 다 불게 돼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날카로운 반달형 칼날이 달린 작두형 재단기. 손잡이를 잡고 누르자 종이가 두부 자르듯 잘립니다. 재단기의 칼날은 A4 용지 30장도 한 번에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재한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석했던 정보사 정모대령은 비상계엄 2주 전인 지난해 11월 20일 인터넷으로 이 재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정보사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와 포승줄, 안대, 야구방망이, 송곳과 망치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대령은 재단기 구입 경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구매한 물건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매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 위협용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정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안산 롯데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야구 방망이를 내 사무실에 갖다 놓으라며 물리력을 행사하면 다 불게 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사흘 뒤 정 대령은 반달형 칼날이 달린 작두형 재단기를 샀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의 거짓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야구 방망이와 함께 작두형 재단기까지 준비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